슈기입니다. 공포 특집 2탄. 오늘은 그것이 알고 싶다. 두 가지 좀 굵은 이야기들로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이 알고 싶다 공포 특집입니다. 부금이 다소 조금 무서울 수 있으니 소리를 줄이실 거면 줄이셔야 되고요. 제가 메모장에다가 적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좀 보면서 할 수도 있으니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이야기. 여러분들 그 엽기 목소리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첫 번째 이야기. 여러분들 그것이 알고 싶다 편에서 엽기토끼 살인사건 다들 아시나요? 잠깐만 메모장 보이네. 그것이 알고 싶다 편 다들 아시나요? 엽기토끼 제가 제대로 NG! 자, 엽기토끼 살인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진을 제가 이렇게 좀 가져왔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편에서 제작진은 엽기토끼 스티커가 부착된 신발장을 목격한 사람들의 제보를 받기 시작했을 때가 있었어요. 네, 여러분들 지금 화면 괜찮죠? 그 2006년이면은 거의 몇 년 전이죠? 11년 전이죠.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후에도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1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풀리지가 않은 미제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엽기떡볶이가 아니고 엽기토끼와 신발장 편이라고 합니다. 이게 방영이 돼요.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되겠지만 12년 전인 2005년 6월 2일 날 20대 후반의 권양이 납치되어 살해가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 피해자입니다. 엽기토끼와 신발장,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의 마지막 퍼즐. 제가 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2005년 6월 6일이네요. 제가 좀 6월 2일이 아니고 6월 6일이라고 합니다. 6월 6일 20대 후반 권양 납치 살해 사건이 발생. 첫 번째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당시 20대 후반 회사원으로 오후에 감기 증세가 있어 병원에 가던 도중 납치 살해를 당한 권양. 옷은 다 입은 채였고 얼굴만 까만색 비닐봉지로 전체를 다 가렸죠. 이게 권양의 그 모자이크 되어 있는 사진이에요. 좀 무섭게, 여러분 잠깐만요. 무섭게 제가 지금 분위기를 잡으려고 저는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 토크를 하느라고 좀 그랬으니까 좀 감정 좀 많이 잡도록 할게요. 네. 쓰레기 무단 투기 장소에 쌀포대에 쌓인 모습으로 발견된 시신을 발견됩니다. 실제 현장 사진이에요. 실제 현장 사진으로 부검 결과 아침에 먹은 음식이 아직 위산이 녹지 않은 채로 있는 걸 봐선 납치 후 살해 추정 시간까지는 그렇게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인이 그 경부 압박 질식사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마도 압박을 해서 그 숨을 못 쉬게끔 하는 약간 그런 질식사 인 걸로 저는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 시신의 좀 구체적인 걸 설명을 드리자면 가슴에 사람 이빨로 물어뜯긴 흔적이 있었고요. 생리대는 원래 생리대가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생리를 할 적에 다는 그 이제 속옷에다가 붙이는 그런 건데 시체 안에서 몸의 안에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골목의 쓰레기 무단 투기 현장에서 발견되었는데 상반신과 하반신이 각각 쌀포대에 씌인 채로 끈으로 대충 매듭이 지어진 상태로 발견. 이분이 이제 그때 그 쓰레기장에서 최초로 시신을 발견한 발견자라고 합니다. 쓰레기 관리의 공무원분이라고 해요. 그때 생각만 하면 아찔하다 아찔해. 근데 원래 막 다들 그러잖아요. 뭐 진짜 실제로 사람이 이렇게 뭐 자살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살해를 일어난다던가 그런 시신을 본다던가 그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 충격에서 휩싸여서 거의 며칠 동안은 밥도 못 먹고 계속 생각나고 그 약간 후유증에 엄청 시달린다고 하잖아요.
부검 결과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경부 압박 질식사, 목졸림사죠. 피해자는 속옷이 반 정도 벗겨진 상태로 걸쳐져 있었고 피해자의 음부에 종류와 다른 생리대 2개였네요. 2개와 휴지를 똘똘 말린 것이 삽입되어 있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저는 참 정말 그렇네요. 그 외에도 가슴이 이빨에 물리거나 복부에 과다한 출혈 등 여러가지 폭행당한 흔적을 발견. 하지만 정액 반응이 음성, 그러니까 이제 그 결과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음성으로 나와서 범인을 유추해낼 수는 없었다. 목소리 톤을 조금만 줄일까요? 조금만 낮출게요. 거의 이제 손목과 발목은 끈으로 결박이 되어 있었던 상태였고, 그러니까 아예 움직이질 못하는 상태였었죠. 그리고 가슴에 물어뜯긴 상처와 생리대, 종류가 다른 생리대 2개가 그 이제 여성분의 몸 안에서 발견이 되고, 네,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었어요. 첫 번째 나왔었던 그 같은 범인이라고 유추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이후에 같은 신정동에서 2005년 11월 20일 거의 한 5개월 뒤죠. 5개월 뒤에 40대 주부 이씨 납치 살해 사건 발생. 건양 살인 사건과 같은 수법이었다. 피해자는 친정집에 간다며 집을 나간 이후로 연락이 두절되었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모습은 신정역 에스컬레이터 CCTV였다. 혹시 처가에라도 갔나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안 받는 건 아니고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남편분이 말씀을 하신 이야기고요. 남편은 아내가 친정집에 갔겠거니 하고 있었는데, 이 길 아침이 되어도 아내가 돌아오지 않자 점점 불안해하다가 아내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는 비보를 접하였다고 한다. 인근의 그 이제 시신이 발견된 그 인근의 식당 주인께서 쓰레기를 버려도 누가 꼭 염할 때 사람을 묶은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버려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보통 우리가 쓰레기 봉투를 바깥에다가 버리러 갈 때와 똑같이 그냥 이렇게 묶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묶는 게 좀 달랐었다. 뭔가 꽁꽁 싸매고 뭔가 좀,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상했다라는 거죠. 신정이 어디냐면은 그 강서구예요. 양천구 쪽인데 제가 전에 있었던 사무실 바로 옆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래 부천으로 이사 오기 전에 신정동을 알아봤었거든. 근데 그때 제가 우연히 이 사건을 알게 됐었어요. 근데 이걸 이번에 가져오게 되었는데, 제가 있었던 그 사무실 바로 옆에 이 씨도 마대자루로 시신을 씌운 형태는 동일하나 첫 번째 피해자와는 달리 매듭이 더 섬세하고 빈틈없이 묶여져 있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쓰레기를 이렇게 묶을 때 그냥 양쪽 잡아가지고 묶고 한 번 더 묶고 그냥 이렇게 묶잖아요. 이렇게 엇갈리게 한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묶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매듭이 좀 그런 쓰레기 버리는 그런 보통 매듭과는 달랐다, 뭐 이런 얘기죠. 보통적으로 쓰이는 매듭이 아니다? 이거는 뭔가 박스나 이런 덤터기나 이런 걸 묶는 걸 많이 해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매듭의 변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매듭은 아니에요. 저 사진을 봤을 때, 이 사진을 봤을 때 어떻게 묶는지도 나도 사실은 모르겠어. 그리고 경찰 쪽이나 군, 해병대였나요? 해병대 나오신 분들은 이 매듭을 어떻게 묶는 건지, 어디에 쓰이는 건지 안다 그러시더라고요. 김장할 때 깔아서 쓸 수 있는 그런 비닐봉지로 한 번 더 쌓여져 있었고, 첫 번째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시신은 쓰레기 무단 투기장에서 발견되었고, 사인도 경부 압박 질식사였기 때문에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으로 추측했다. 뭐 물론 그렇죠. 왜냐하면은 질식사인 거, 이제 목졸림사로 죽인 그것도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같은 장소에서 몇 개월 지나지 않은 채로 하면은 좀 어느 정도 범인이 안 잡힌 상태면은 의심해볼만 하죠. 피해자의 상의에서 곰팡이가 발견됐는데 옷 자체에서 발생한 게 아닌 반지하 환경에서 생기는 종류임이 밝혀졌다.
즉 외부에서 묻어나온 것임이 확인되었다. 하긴 어떤 사람이 그 자기 옷에 곰팡이 묻은 옷을 뭐하러 입겠어요. 입고 나가겠어요. 이는 두 번째 피해자가 반지하에서 살해당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6개월 뒤 세 번째 피해자, 그리고 생존자가 발생합니다. 이걸 죽인 그 범인이 같은 범인이라고 첫 번째 살인사건과 두 번째 살인사건에서 같은 범인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와중에 같은 그런 수법으로 살해를 당할 뻔한 생존자가 발생합니다. 그때 당시 당직을 했었는데 그 신정역 주변에서 여자분이 납치를 당했다가 빠져나온 그런 사건이 있었죠. 소리를 지르면 죽인다 이렇게 하고 옆구리에서 이게 칼인지 흉기인지는 몰랐어요. 못 봤으니까. 근데 뭐 푹 이렇게 찔리는, 그러니까 이게 사건을 제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계기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당시에 이 세 번째 피해자는 목동 오거리에서 지인들과 만날 목적으로 택시를 타고 가다가 핸드폰 게임 있잖아요, 여러분들. 택시에서 핸드폰 게임에 정신이 팔려서 지나쳤다고 해요. 목동 오거리를 지나쳤다고 해요. 그래서 그 피해자는 결국 신정역까지 와버린 다음에 뒤늦게 택시에서 하차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택시를 타던 버스를 타던 지하철을 타던 꼭 핸드폰 게임하고 이런 건 좋지만 자기가 내리는 곳에서 꼭 잘 내리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위험합니다. 네. 나왔는데 반지하에서요. 결국 피해자는 신정역까지 와버린 다음에야 뒤늦게 택시에서 하차했다고 한다.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한 후 목동 오거리로 걸어가려는 순간 범인이 피해자의 옆구리에 커터칼을 들이대면서 따라오라고 했고 피해자는 속수무책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범인이 바로 옆에 있었고 사람들도 오가는 그런 거리야. 사람들도 있고 오가는 거리인데 옆에서 범인이 그 여자 옆구리에다가 칼을, 흉기를 이렇게 들이대면서 따라오라고 이렇게 조근조근하게 이야기를 한 거죠. 게다가 대낮이었네요. 대낮 지하철역 근처였어요. 범인이 제게 커터칼을 들이대며 끌고 가려 했죠. 아르르! 제가 비명을 지르자 범인이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기를, 아, 여자친구인데 술을 많이 먹었는데 말을 안 듣는다고. 여자친구가 술을 많이 먹어서요. 이게 말이 참 안 되는 게 뭐냐면은요, 얼마나, 그러니까 그만큼의 침착하다라는 거고, 그 침착하다라는 게 과연 좋은 침착이 아니라 그만큼 많은 살인사건이나 이러한 경험들이 많았었던 사람이라고 유축해볼 수 있는 부분이죠. 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어떤 여자애를 납치해서 가고 있는데 얘가 옆에서 사람들 많은 대낮에 저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서 태연하게, 아, 여자친구인데 술을 많이 먹어서요, 이렇게 얘기가 어떻게 나와. 그러니까 몇 번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뭐 그런 거죠. 아이고, 여자애가, 젊은 애가 술을 많이 먹었네, 이런 뉘앙스로 말하고 그렇게 말해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근데 원래 티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원래 막 술에 취한 모습과 진짜 겁에 질려서 저 살려주세요 하는 모습과 다른데, 이걸 보고 그냥 지나간 사람들도 너무 그냥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 아니면은 그 범인이 진짜로 태연하게 정말 여자친구인 척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잘 태연하게 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결국 피해자는 속수무책으로 신정동 주택가의 어느 반지 앞방으로 끌려갔고, 들어갈 때 제가 그 집으로 들어갈 때 제 눈을 가렸어요. 이 얘기가, 저 사진에 있는 저 얘기가 지금 생존한 피해자입니다. 피해자가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와서 한 이야기라고 해요. 끌려가자마자 틀고 있던 TV와 라디오 소리가 커졌고 반지 앞방에 딸린 또 다른 방 한켠에서 공범으로 추정되는 자가 또 다른 범인에게 왔어? 라고 말하며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한다. 범인이 한 명이 아닌 거예요. 공범이 있다라는 거죠.
단독 범행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야 미친 거 아니야? 거의 사이코패스끼리 친구인 거 아니야? 바지를 벗으려다가 제가 앉아있다가 살짝 눈을 떴어요. 눈 뜨지 말라 그랬는데 살짝 눈을 떴어요. 떴는데 문이 열려 있었어요. 이 대문이. 잠시 후 범인이 바지를 벗고 나서 갑자기 화장실을 가겠다고 하며 일어나는 순간 이때 피해자는 바로 대문 밖으로 뛰어나가지 않고 반지 앞방 바로 위층으로 올라가서 신발장 뒤로 몸을 숨겼는데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는 사진에는 안 나왔지만 이 피해자가 그 눈을 뜨지 말라고 했는데 눈을 잠깐 살짝 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건너편에 그 여자가 눈을 뜬 그 건너편에 톱 같은 긴 칼을 봤다라고도 이야기를 했대요. 예. 그리고 굉장히 어질러 펴져 있는 굉장히 많은 끈들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네. 정말 큰 흉기 톱같이 생긴 칼과 굉장히 많은 끈들. 끈. 그 신발장에는 마치 아이들이 공작한 듯한 모양새의 허접한 화분이 올려져 있었고 그 계단 앞에 뭐가 이렇게 신발장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 뭐 토끼 같은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었다. 어디 붙여 있었어요 그게? 신발장. 엽기토끼. 여러분들 이게 2005년에 발생한 사건인데 옛날에 거의 한 10년 전에는 그 엽기토끼 빵이 있었어요.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엽기떡볶이 떡볶이가 아니고 엽기토끼에 그 빵이 있었는데 거기에 스티커가 들어있었단 말이야. 막 요즘에 뭐 원피스 빵 아니면 뭐 옛날에 뭐 뽀로로 빵 뭐 이런 거에서도 스티커 붙어있는 거 있죠. 판박이라던가 마시마로 맞죠. 그래서 그 스티커가 신발장에 붙어 있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피해자는 어떤 현 틈을 사이로 빠져나왔는데 대문 밖으로 나가지 않고 계단으로 올라간 거야. 집이 주택이었는데 그 계단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숨어 있었어. 행여나 내가 도망간 걸 알고 대문 밖으로 나가서 찾을까봐, 내가 다시 잡힐까봐. 근데 거기 이제 숨어 있었던 곳이 신발장 뒤에 숨어 있었는데 그 신발장에 붙어 있었던 스티커가 이 엽기토끼 스티커였다고. 해당 건물 앞에 쌀포 대자루가 올려져 있는 현수막 운반 리어카가 찍히자 누리꾼들은 범인이 보면 큰일 날 것이라며 글을 삭제하고 이게 뭐냐면은요. 이 해당 사건이 그 이후에도 범인이 잡히지가 않았고 지금도 잡히지가 않은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게 방영되고 나서 게시판에 올라온 사진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이 피자 가게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이 거기다가 글을 올린 거예요. 근데 10년 전에 피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엽기토끼 스티커가 붙어있는 신발장을 본 기억이 있다 라고 하면서 시청자 게시판에 로드뷰 사진과 함께 올린 사진입니다. 아직 안 잡혔어요. 지금도. 삭제하고 제보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댓글을 남겼고 이후 제작진이 게시글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그리고 방종 직후 뭐 이거는 표창원 의원이라고 있는데 그 의원께서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걸 보고서 뭐 이렇게 트위터에다가 적은 글이라고 해요. 그래서 과연 그놈은 두려움에 발발 떨며 숨죽이고 몸을 숨기고 있을까? 아직까지도 그 범인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밤 그것이 알고 싶다 보시고 너무 무섭다고 하신 분들은 많으신 듯 합니다. 오히려 그분이 주변 신고 제보 있을까봐 두려움에 발발 떨며 숨죽이고 몸 숨기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문단속 잘하시고 용기 내주신 피해자분 생각하셔서 힘합쳐주세요. 이게 그거예요. 피해자의 증언에 따라서 재구성한 주택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우스 보이시죠? 여기가 반지하야. 여기가 반지하고 여기가 계단이고 여기가 대문인데 그 여자가 여기에서 이제 저기 있다가 납치되어 있다가 틈을 이렇게 빠져나왔는데 우리 원래 대부분 이 집을 나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 우리 원래 다들 그냥 평균적으로 생각하는 게 여기서 나오면 당연히 이 집을 빠져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로 빠져나왔으면 경찰 측에서 하는 말은 오히려 잡혔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빠져나온 시각은 늦은 새벽이었고 아무도 없는 거리였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주택가여서 나와서 도망을 가도 일행이 있기 때문에 잡혔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진짜 똑똑한 게 이 여자가 여기서 나와서 여기로 올라간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죠? 이게 여기토끼 스티커가 붙어있던 그 신발장인데 여기 뒤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숨어 있었던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범인들이 나와서 얘 어디 갔어 하면서 이제 대문 밖으로 나가서 뭐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찾았겠죠? 그걸 확인하고서 내려와서 주변에 뭐 초등학교가 좀 몇 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쪽으로 가서 이제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자기 뭐 이런 상황이니까 뭐 살려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남자친구와 함께 무사히 집에 도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 여성분은, 이 피해자는 정말로 자기가 피해를 그래도 안 입고서 이렇게 탈출한 게 너무나도 다행이죠. 불행 중 불안 중 다행인데, 근데 아직까지도 이 신정역의 살인사건, 이 엽기토끼 살인사건의 범인이 아직도 안 잡혔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이게 거의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정말 손꼽힐 정도로 레전드라고, 그러니까 레전드라는 말도 웃기긴 하지만 정말 무섭다라고 밝혀진 그런 사건 하나였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다들 보셨나요? 배산 여대생 살인사건? 배산이 그 부산에 있는 어떤 산의 이름이에요. 이 산에서 여대생이 살인을 당한 사건입니다. 16년 전이에요. 2001년 2월 4일 연산 1동 배산공원에서 여대생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이게 바로 배산 여대생 최초 발견 사진이에요. 실제 사진이고요. 배산공원에 강아지와 산책을 하시던 할머니께서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로 산책을 하던 도중에 눈을 반쯤 정도 뜬 채로 고목을 앉듯이 쓰러진 젊은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첫 시신 목격자가 할머니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시신을 최초 발견하신 할머니는 거의 한 3일 넘게 동안을 하루에도 몇 개씩의 청심함을 드셨대요. 계속 악몽이 떠오르니까, 내가 시신을 봤었던 그게 자꾸 악몽이 떠오르니까 며칠 동안 계속 청심함을 드실 정도로 정말 충격이 크셨다고 합니다. 현장 감식 영상의 그 캡처본이고요. 당시 사건은 현장 감식 결과 사망한 여성은 20대 초반 여성이었고요. 신분증이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는 뭐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그 사망한 여성의 20대 초반의 그 여성 목에 나 있는 상처예요. 복부와 목 쪽에 생긴 상처가 나 있다고 하는데, 그 사망의 원인이 복주 자창 과다 출혈이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복부 쪽에 찔리고 피가 과열돼서 목 쪽에 생긴 상처는 막 뭔가 피가 많이 막 보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혈흔은 안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피가 그 순간적인 칼이 들어왔을 때 그 순간적인 과혈이 너무 심해서 피가 굉장히 과열돼서 혈흔이 남아있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혈흔 분석을 통해 서 있는 상태에서 복부를 찌르고, 그 다음에 이제 누워있을 때 눕힌 다음에 한 번 더 목 부분을 찔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찰 측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뭐 범행 흉기 찾는 게 사람이 평생 동안 살면서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흉기를 발견합니다. 이게 바로 그 실제 범행 도구에서 쓰였었던 칼도 그 칼에 이제 혈흔도 조금 묻어있는 그런 흉기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 옷이 그 여성분이 입고 있었던 옷이고요.
칼이 몇 센치지? 굉장히 커요. 거의 9억 칼 정도 돼 보이는데 바로 현장 근처에서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발견되어 범인을 못 잡다 보니 맨 처음에는 자살이 아닐까 하고 추측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처음에 그 자살이 아닐까라는 추측도 웃긴 게 한 여자가 20대 초반의 여자가 저 시칼을 가지고 저기 시신이 이렇게 공원에서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자살이라고 추측을 합니까? 그랬지만 자살이라고 추측을 했지만 자살이라고 하기엔 주저흔이 없어서 애매하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거기서 새벽에 칼을 든 놈이 있겠냐? 왜? 주저흔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국가수 부검 결과에 신체의 복부와 목에 난 칼자국 2군데를 제외하고는 그 외에는 이제 신체 어디에도 어떠한 폭행이나 뭐 멍이나 상처나 뭐 그런 게 전혀 없었고요. 심지어 성폭행을 하거나 시도를 한 흔적조차도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 측에서는 그냥 흉기에 찔린 부분만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자살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칼을 이제 서 있는 상태에서 배에 칼로 찌르고 그 다음에 그 여자가 힘들어서 이제 이게 너무 지쳐서 누워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조금 그런데 이제 공격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넘어졌을 때 넘어진 상태에서 목을 또 한번 찌른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의문점이 있습니다. 여대생의 이름이 김선희 씨라고 해요. 김선희 씨는 등산을 좋아하지 않았대요. 여기 배산이라는 곳이 공원, 이제 산 바로 앞에 있는 공원 그쪽에서 발견이 됐던 거였는데 등산을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사망 당시에는 발견된 옷차림이 뭔가 되게 엄청난 뭐 구멍이 나 있고 엄청 헐렁하다고 해요. 막 무릎 부분에도 막 구멍이 나 있고 막 팔 부분에도 막 구멍이 나 있고 찢어져 있고 이런 옷을 누가 엄청 허름한 옷을 입고 나가겠습니까? 어떤 누가? 트레이닝복인데 구멍도 나 있었어요. 무릎이 다 해져서 구멍도 나 있고 그냥 집에서 아무거나 티, 헐렁한 티, 집에서 잠옷 대용으로 입는 집에서 자고 있었으면 그 옷이에요. 그런데 겉옷 하나만 입고 나갔더라고. 낮은 구두와 평소에 잘 입고 다녔었던 코트를 걸치고 입고 나간 거예요. 옷차림만 봐도 절대 등산하거나 공원에 가거나 그런 산에 오를 만한 그런 복장이 아닌데 왜 배산에 올라갔을까요? 그게 희한하다는 거예요. 목을 찔렸어요. 찔리면 창구가 벌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찔린 부분을 창구라고 하는데 거기가 이제 칼로 인해서 칼을 이제 좀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이렇게 쑤신 다음에 빼고 나면 거기에 구멍이 날 거 아니에요. 거기가 벌어져야 되는데 벌려져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형태로 칼이 들어왔다가 나갔는데 칼을 잡지도 않았고 다툰 흔적도 없고 제압당하는 것도 없고 움직임도 없고 그런 상태. 뭔가 저항이라도 했으면 그러니까 칼에 찔리면은 저항하거나 놀래거나 어떻게든 이렇게 저항하다가 생기는 그 뚫린 곳 창구가 벌어져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추측을 해보자면 잠을 자고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아니면은 뭐 약을 먹인 사람한테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좀 뭔가 그럴 수 있겠지만 범인과의 몸싸움으로 상처가 있을 법도 한데 그런 멍자국이나 뭐 찰과상 같은 것도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김선희 씨의 어머니세요. 어머니가 그 남자친구가 저희는 지금 많이 의심이 갑니다. 남자친구가 있었대요. 네.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헤어진 남자친구 살해가 되고 나서 살해가 되기 얼마 전에 헤어진 남자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당연히 그 남자친구를 의심을 했는데 그 남자친구는 여자친구한테 굉장히 좀 소홀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이 남자친구가 뭐 물론 헤어진 것만으로 의심을 한 게 아니라 좀 의심될 만한 일이 한 가지가 있었대요. 선희와 그 헤어진 남자친구랑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에서
이제 나는 진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니? 없겠어 라는 약간 그런 비슷한 내용의 문자를 봤다고 해요, 가족들의 측에서는. 근데 그게 솔직히 좀 의심될 만한 부분인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근데 이게 또 범인인 줄 알았는데 그 남자친구, 그 전 남자친구가 알리바이가 있었어요. 네. 잠깐만요. 아, 목이 너무 아프네요. 네, 알리바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문자가 이제 발견이 되었는데 이미 헤어진 상태였고 이제 감정에 욱해서 이제 나온 말이다라고 남자친구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 남자친구, 헤어진 남자친구의 알리바이가 뭐였냐면 백화점에서 서울에 있는 백화점에서 옷을 사고 구두를 산 카드 결제 기록이 나왔대요. 그리고 범행 발생 사이에는 부산에서 서울을 왕복할 수 없는 시간대였고, 무엇보다 그 당시 이게 2005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때는 KTX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때는 또 렌트나 자차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용의선상에서 제외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한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어서 이 전 남자친구는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뭐냐면 이 배산여대생 김선희 씨의 남동생이 한 이야기예요. 이 남동생이 어느 정도 이제 그때 가족들은 집에 없었고 남동생과 그 김선희 씨만 있었는데 그 남동생은 그때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남동생에게 최면을 건 거예요. 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최면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라고 합니다. 네. 동생도 당연히 그때, 왜냐하면은 같이 있었던 게 남동생밖에 없었고 무엇보다 남동생은 그때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뭔가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 근데 다만 알리바이가 없었지만 그때 중학생이었대요. 네, 중학생이었대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은 알겠지만 이제 그 배산여대생 김선희 씨와 사망한 날 마지막에 같이 있었다던 남동생은 잠들어 있어서 누나가 집을 나간 것도 모르는 자신에게 답답함을 느껴서 최면을 통해 16년 전의 기억을 되살려봅니다. 누군가 집 문을 똑똑거렸고 누나가 나가는 것 같다는 남동생. 밖에서 온 사람이 여자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똑똑거리는 것 같은데 밖에서, 누나가 나가는 것 같은데 밖에서 온 사람이 여자인 것 같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장면 중 하나인데요. 영상 분석을 하는 전문가인데 시뮬레이션 결과 용의자의 비탈진 경사면에서 위에서 밑으로 찔렸을 가능성은 굉장히 적고요. 경사면 위에서 찔렸다면 신장은 거의 130cm대 중반에서 140cm 초반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있다면 평지 또는 밑에서 위로 찔렸을 경우가 있는데, 이걸 종합해보면 용의자의 신장 길이는 150cm 초반에서 160cm 중반 정도 되는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시뮬레이션 결과 비탈진 경사면에서 위아래로 찍었을 가능성을 이제 거의 낮고, 여러 가지의 변수를 이제 종합해서 봤을 때 용의자의 신상이 150cm 초반에서 이제 160cm 중반의 키를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실제로 그 남동생이 최면을 했을 때 한 이야기고요. 이 사진이 배산 여대생 살인사건의 피해자인 김선희 씨예요. 이때가 아마 20대 초반이면은 정말 꽃다운 나이였을 텐데, 근데 여러분들 정말 너무 이쁘장하게 생기고 정말, 그리고 주변 친구들과도 사이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해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범인이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동생이 최면으로 말한 여성이 과연 범인의 목소리였을까요? 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그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선이한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범인을 잡을 수 있게끔 어머니도 얼마나 속이 타시겠어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아직까지도 이제 범인을 못 잡아서, 지금이야 좀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이것도 미제예요. 네, 미제입니다.
그래서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았고요. 그 범인의 목소리는 과연 남동생이 말한 여성이 진짜로 범인이었을지는 아직까지도 미제입니다. 저 이거 만드는데 거의 한 3시간? 4시간 걸렸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빨리 끝났죠? 저 이거 만드는데 한 3, 4시간 넘게 걸렸는데 왜 이렇게 빨리 끝났죠? 여러분들 이거 몇 분 됐어요? 나 몇 분 됐나요? 녹화 잠깐만요. 녹화 종료 좀 하겠습니다. 네, 슈기의 2탄이었고요. 3탄은 좀 더 알차고 좀 미제되지 않은, 그래도 결과가 좋게 나온 그런 무서운 컨텐츠들로 다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